오늘은 파산에 있어서 배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이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다 이제 파산재단을 형성한 다음에 그걸 환가해서 즉 금전화해서 배당 재원이 마련되면 이제 채권, 파산채권 등 신고 받아서 그 파산채권을 조사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배당률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지요. 파산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이제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 즉 배당률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배당,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배당을 하면서 잘 이게 마무리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거죠. 이러한 배당은 시기에 따라서 중간 배당, 최후 배당, 그 다음에 추가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배당은 이제 채권 조사기일이 종료돼서 파산 채권자, 배당받을 파산 채권자가 대체로 이제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 배당할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 배당을 하는 건데, 법원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배당을 하는데, 최종적인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면 파산관제인이 배당표를 작성하죠. 배당표. 파산채권자. 물론 이제 파산채권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우선적 파산채권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순위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이 고려돼서 배당표가 작성되죠. 배당표를 작성하면 이제 파산관제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때부터 14일간 배당 제외 기간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이의를 받은 이제 권한 없는 채권자, 이때 권한 없다, 무권한은 집행법하고서는 좀 틀린데, 확정 판결 아니더라도 종국 판결로 있는 채권자도 하여튼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채권자, 뭔가 이제 자기가 자기 채권을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이제 수기한 것을 증명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채권자인데, 앞에서 본 바가 있죠. 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별채권자,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 배당에서 제외된다 라는 거지요. 이렇게 배당액을 공고하고 14일간의 이제 배당 제외 기간이 있는데, 이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했던 사람이 신고를 취하한다든지, 또는 이제 무권한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그 이의가 철회됐다든지 했을 때 파산 채권자 표가 이제 경정되는데, 그것에 따라 배당표도 이제 경정돼야 되고, 또 이의를 받은 무권한 채권자, 이의가 이제 있는 무권한 채권자가 어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절차 이런 것을 받는다든지,
배당 참가 절차를 밟지 않았던 별채권자가 이 배당 제외 기간 안에 배당에 참가하는 절차를 취했으면 이제 그것에 따라 배당표가 아까 제외 기간을 뒀지만 이제 별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는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배당표를 경정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정이라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죠. 뭔가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경정, 배당표를 경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경정이란 절차도 있고, 한편 이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신청해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신청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안 받아들이면 기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배당표를 이제 경정,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을 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절차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배당률이 결정되고 이제 통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 배당이 되는데, 조문이 지금 중간 배당이 먼저 있어서 조문이 쭉 나오고, 이제 최후 배당은 이 중간 배당의 규정을 일반적으로는 준용하고, 최후 배당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최후 배당은 이제 환가가 완전히 종료되면 역시 법원의 허가 하에 최후 배당을 하는 거죠. 중간 배당을 그때그때 하다가 이제 최후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그 상황을 본다면, 채권조사를 하는 채권조사 기일에 채권조사가 됐고, 이제 재산은 파산재단에 있어서 환가가 돼서 그때그때 중간 배당을 하는데, 이 환가가 완전히 전부 종료되면 이제 최후 배당을 하는 거죠. 최후 배당을 하고 나서도 또 뭔가 변동이 있으면 추가 배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최후 배당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데 그 최후 배당 후에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서 추가 배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파산 종료의 하나의 원인인 파산이 종결됐다라는 법원의 결정의 전이든 후든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배당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최후 배당으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데, 새롭게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할 때 추가 배당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간략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가 배당도 끝나고 하면 이제 종료되는 거죠. 좀 아까도 말했듯이 법원이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종료의 하나의 상황이죠. 그거 말고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해봤자 이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도 뭔가 변제한다든지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제일 처음 선고 부분서 본 바가 있죠. 이러한 동시 폐지와 대칭되는 이시, 다른 시점,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뭔가 파산 재산에 있어서 재단이 비용을 치르기에 부족할 때, 재단이 부족할 때 이시 폐지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때 동시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한다는 거고, 이시라는 건 처음부터 폐지된 건 아니고 절차를 진행해서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와중에 재단이 부족하다. 즉 절차 비용을 치르기에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폐지하는 경우이지요. 한편 이런 폐지 이외에 동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의 폐지라는 것도 있죠.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한 파산 채권자 전부로부터 파산 폐지에, 전부이죠. 전부 전체로부터 파산 폐지에 의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의 동의하에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해서,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해서 파산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상황은, 요건은 전 채권자의 동의라든지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채무자가 신청하는, 그것에 의해서 법원이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폐지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절차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결 결정, 이런 폐지, 그러니까 동시 폐지, 이시 폐지, 동의에 의한 폐지. 이러한 폐지와 이제 파산 선고가 뭔가 취소 사유가 있어서 소급적으로 파산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소급된다. 좀 아까 폐지 같은 건 장래 향해서 종료되는 건데,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파산 결정이 불복돼서 그 선고가 취소되는 이런 파산 취소가 있는데, 파산 폐지와 파산 취소를 합쳐서 파산 해지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합쳐서 해지라고 하는데, 종결 폐지, 이런 종류에 있어서 그 밖에 특이한 거는 이 파산 절차보다 우선하는 절차인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가 있는데, 파산 절차가 진행하다가 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이 있다든지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이 있으면 파산 절차 진행이 중지되고, 이쪽 우선하는 절차에 일단 양보한다는 표현이 뭐긴 하지만 우선 그 절차 진행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회생 개시 결정에서의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고 확정된다든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인가돼서 확정된다든지 하면 회생 절차의 진행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우선해서 이 중지시켜놨던 파산 절차는 이제 실효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런 파산 절차의 종료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하는 절차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이 개시됐으면 파산 절차의 진행은 중지됐다가 일단 멈췄다가 이게 순조롭게 인가 결정까지 갔다면, 즉 회생계획안의 인가라든지 변제계획안의 인가까지 갔다면 중지됐던 파산 절차가
실효하고 그래서 파산 절차는 종료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과 배당이라는 것에 의한 절차의 종결, 그 다음에 그 절차의 종결에 아울러서 절차가 종료되는 이런 폐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입니다.